오늘은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크롤링하기 위한 동적 크롤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롤링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크롤링으로는 정적 데이터, 즉 변하지 않는 데이터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서 원하는 정보가 모두 드러나는 것을 정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반면 입력, 클릭, 로그인 등을 통해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동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버 지도에서 원하시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To some place, 커피 매장을 검색하면은 근처에 To some place 매장들이 나타나죠. 이 중에 등촌역점을 클릭하면은 해당 지점의 정보가 나타나고, 다른 거를 클릭하면은 페이지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 부분 그리고 지도 부분만 변경되게 되죠. 이는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클릭 등과 같은 조작을 하면 AJAX 호출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페이지의 일부분에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매장을 클릭하면 웹브라우저가 연결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서 해당 매장의 상세 정보가 동일한 페이지에 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셀레니움을 이용할 경우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정적 페이지와 지금과 같은 동적 페이지를 모두 크롤링할 수 있다는 강력함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정적 페이지는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크롤링을, 동적 페이지는 셀레니움을 이용한 크롤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셀레니움이란 다양한 브라우저 및 플랫폼에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웹 자동화 테스트 용도로 개발이 되었기에 실제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페이지가 변화하는 것도 관찰이 가능하기에 동적 크롤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 셀레니움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깔아야 되는데요. pip install 셀레니움을 통해서 셀레니움을 먼저 설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웹드라이버 바 매니저를 통해서 웹드라이버 매니저란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 패키지를 설치하고 파이썬에 돌아와서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들을 먼저 불러옵니다. 우리가 방금 설치한 셀레니움도 불러오고 하부의 패키지들도 불러오고, 웹드라이버 매니저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는 웹드라이버 바 매니저였는데 불러올 때는 웹드라이버 언더바 매니저로 불러와야 되거든요. 이러한 패키지들을 먼저 불러오고, 이런 식의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을 탐색한 다음 버전에 맞는 웹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서 해당 경로를 셀레니움에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시면은 밑에 코드를 실행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크롬 페이지가 열렸죠. 그리고 좌측 상단에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죠. 즉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크롬 웹브라우저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조작하는지 살펴볼게요. URL에다가 접속하고 싶은 URL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네이버를 입력하고 driver.get, 드라이버는 지금 여기 페이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get을 해준 다음에 URL을 해주면 우리가 입력한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driver.page 언더바 소스를 해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홈페이지의 HTML 정보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릭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실행해 보도록 할 건데, 이거를 HTML 태그 같은 걸 찾아서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driver.findElement by link text value news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버튼, 검색창, 사진, 테이블, 동영상 등을 엘리멘트 혹은 요소라고 합니다. 이 find element 함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엘리멘트에 접근하게 해주며
by 뒤에 붙은 여기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지 선언을 해줍니다. 링크 텍스트의 경우는 링크가 달려있는 텍스트로 접근하고 value news를 통해서 news라는 단어가 있는 엘레멘트로 접근합니다.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즉 여기 부분이 여기 엘레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되겠죠. 점 클릭을 해주면은 해당 엘레멘트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이제 뒤로 가기를 한번 실행해 볼 건데, 뒤로 가기는 드라이버 점 백을 해주면은 뒤로 가기가 실행되면서 원래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검색할 때는 여기다가 단어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엔터키를 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태그에 위치하고 있다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열어서 쭉 살펴보면은 여기가 검색창에 해당하죠. id가 쿼리고 클래스는 input text라는 게 검색창에 해당하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by 점 이번에는 클래스 네임으로 찾겠다 라는 거고, value에다가 input text 클래스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엘레멘트가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는 거고, 뒤에다가 send 언더바 keys를 해주시고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라고 해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해당 엘레멘트에다가 이러한 텍스트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단어가 입력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여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엔터키를 누르면은 검색이 되겠죠. 여기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또 찾아보면은 요 부분에 해당하죠. search 버튼이라는 아이디와 btn 언더바 submit이라는 클래스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find element by class name value가 btn 언더바 submit 신 거고, 이번엔 send 언더바 keys를 해주시고 keys.enter 여기 k를 대문자로 해주고 점을 붙이고 이걸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키보드에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키를 치라는 의미죠. 그래서 엔터키를 쳐서 여기에 입력한 단어가 검색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웹에서 기존 검색어를 지우고 새로운 단어를 입력하고 다시 검색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태그가 어디 위치하는지 다시 살펴보면 검색어 박스는 먼저 클래스가 박스 윈도우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돋보기 부분은 찾아보면 여기 위치하고 있죠. 클래스가 bt 언더바 search인 부분이 검색 버튼에 해당하죠. 똑같이 find element by class name value가 박스 윈도우, 여기가 박스 윈도우였죠. 그리고 뒤에다가 점 clear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단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 send keys를 하면은 뭔가 단어를 전송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실행을 해보면은 해당 단어가 입력이 됐고, 마지막으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bt 언더바 search였으니까 이거를 해주고 클릭 이걸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버튼을 클릭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페이지가 다시 이동하게 됐죠. 이번에는 여기 뷰 버튼을 클릭하는 동작을 실행해 볼게요. 기존처럼 링크나 클래스 명을 통해서 엘레멘트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패스란 HTML이나 XML 중 특정 값의 태그나 속성을 찾기 쉽게 만든 주소입니다. 엑스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원하는 부분에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열어서 우클릭 검사를 하면은 이 부분이 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클릭 카피를 해준 다음에 카피 엑스패스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엑스패스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보면은 여기가 뷰 부분에 해당하는 주소, 즉 엑스패스입니다.
xpath를 이용하는 것도 동일한데요. driver.findElement를 하고 이번에는 by.xpath 그리고 value에다가 우리가 복사한 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부분이 클릭이 되면서 페이지가 또 이동하게 되죠. 이번에는 페이지 다운 기능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도 되고 밑에처럼 코드를 입력해도 되거든요. 위에 코드를 살펴보면 document.body.scrollHeight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스크롤 to 0부터 요까지는 웹페이지의 가장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리라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execute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 스크롤이 끝까지 내려가는데 얼마간의 로딩이 있은 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죠. 이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처럼 많은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웹페이지에서는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기보다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위치하면 로딩을 거쳐서 추가적인 결과를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스크롤을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리는 동작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걸 코드로 나타내면 요거와 같습니다. 먼저 지금 높이를 previous height에다가 저장하면 되거든요. return document body scroll height가 현재 페이지 높이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를 실행하고 previous height를 확인해 보면은 8792, 즉 지금 페이지 높이가 8792다 라는 거죠. 그리고 while true, 우리가 while문을 통해서 뭔가 반복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true니까 계속해서 실행을 하는 건데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페이지 다운을 실행하는 거고 타임 슬립을 통해서 2초간 슬립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페이지가 로딩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current height 부분에다가 현재 높이를 다시 한번 저장하고 만약에 current height와 previous height 그러니까 기존에 저장했던 높이와 지금 현재의 높이가 같다라는 의미는 페이지가 끝까지 내려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while문을 멈춥니다. 그게 아니면은 다시 while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previous height에는 current height를 저장해주고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페이지를 내리고 2초 쉬고 페이지를 내리고 2초 쉬고 이런 동작이 실행되다가 페이지가 끝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while문이 멈추게 되죠. 이제 모든 검색 결과가 나타났으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정적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부분이 어디 위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면은 검사를 눌러보면 되겠죠. 그러면 A 태그고 클래스명이 API TXT lines 토탈 뭐뭐뭐 이런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모든 제목을 크롤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크롤링과 동일하죠. driver.pagesource가 지금 열려있는 페이지의 HTML 정보니까 beautifulsoup 함수를 통해서 이거를 beautifulsoup 객체로 변경하겠죠. 그리고 find all 함수 혹은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태그의 정보만 찾아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i.text for I in txt를 통해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정보만 발라낼 수 있겠죠.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제목 부분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적 페이지의 경우 먼저 셀레니움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어하고 뷰티풀스 패키지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면 얼마든지 크롤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river.quit을 해주면은 열려있던 페이지가 종료됩니다. 셀레니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명령어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해당 함수들을 보고 원하시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